은행 계좌를 프로그래밍 한번 해볼게요. 근데 뭐 은행 계좌는 어, 그 객체 지원 관련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예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번 자바에서 그 클래스를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근데 뭐 은행 계좌에서 유지해야 되는 상태들이 뭐가 있냐?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잔액만 유지하는 걸로 프로그램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위는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입금, 인출, 잔액조회 요 세 가지만 우선 구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뒤에 설명이 있는데 설명은 보지 마시고 우선 코딩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그래서 프로젝트 하나 만든 다음에 클래스를 만드는데 bank account라는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bank account. 그리고 bank account test 프로그램 클래스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얘는 메인을 갖도록. 계좌를 두 개 만들어서 하나는 둘 다 10,000원, 10,000원을 갖고 있게 시작을 한 다음에 앨리스 계좌에서 5,000원을 인출한 다음에 밥 계좌에 5,000원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개 계좌 잔액을 찍어보면 앨리스 어카운트는 계좌가 5,000원이 돼야 될 거고 밥 계좌는 15,000원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테스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다 치셨어요? 너무 크다. 자, 다 치셨으면 뱅크 카운트 실제 만들어 볼게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뱅크 카운트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상태부터, 상태는 보통 private로 수식어 붙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private, 그리고 잔액 정보는 우리나라 화폐는 인트로 모델링 해도 돼요. 근데 그 혹시 어떤 책들 보면 은행 계좌를 더블로 모델링하고 있는 거면 그냥 외국 서적 뺏겨서 그래. 달러는 보통 그렇거든요. 더블로. 근데 우리는 인트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퀄을 0 이렇게 붙이겠어요. 그래서 밸런스는 잔액은 이제 초기화가 돼야 되는데 이퀄을 0 하면 밸런스를 우리가 멤버 변수는 초기화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요 멤버 변수 초기화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안 하고 초기화를 어디서 생성자에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명백한 초기화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했을 때 명백한 초기화를 하는 이유는 이것도 문서화의 하나의 방법인데 모든 계좌는 출발할 때 얼마로? 0으로 출발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뱅크 카운트라고 하는 거는 뒤에 요 붙었으니까 요거는 생성자죠. 그쵸? 생성자 메소드는 뭐랑 같아요? 이름이 클래스랑 같다 그랬죠. 그리고 다른 함수들과 달리 반환 타입을 여기 표시 안 해요. 그래서 public bank account. 그리고 얘는 할 일이 없어, 우선. 왜? 이퀄을 0을 여기서 해놨기 때문에 얘는 그냥 만들어만 놓을게요. 나중에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만들어만 놓고 요거는 또 다른 생성자인데 요 생성자는 이제 요거를 무슨 생성자라고 그래? 위에 거를 인자가 하나도 없는 거를 기본 생성자라고 하죠. 디폴트 컨솔터. 얘는 이제 정수 하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어마운트 금액으로 밸런스를 초기화하려고 하는 건데 밸런스 이퀄 어마운트 이렇게 프로그램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네? 네. 무슨 에러가? 아니요. 초기화 에러는 안 나요. 밸런스를 어마운트, 예를 들면 어마운트가 아까 우리 예지를 보면 메인에 짰을 때는 10,000원을 줬잖아요. 그러면 밸런스 값이 10,000원이 돼요. 그쵸? 10,000원이 되는데 그 10,000원이 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코딩했을 때
논리적인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생각 못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일까요? 네? 그쵸? int amount가 엉뚱한 값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int amount에 대한 검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성자도 다른 애들과 마찬가지로 인자들이 엉뚱한 값이 올 수가 있죠. int니까 int는 범위가 자바에서는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다 돼요. 그래서 엉뚱한 값이 올 수 있어요. 그게 한 가지 문제점이고, 논리적인 문제는 출발할 때 10,000원으로 우리가 계좌 계산하면서 10,000원을 준다고 해서 그 계좌 계좌가 동시에 10,000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통장이 0원짜리 통장이 만들어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10,000원이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00원이 입금이 되는 건 얘를 이퀄 어마운트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뭘 해주면 될까? 입금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만들 건데 이렇게 짜는 게 더 바람직하고요. 그 디포짓에서는 뭘 검사를 할까? 어마운트가 제대로 된 어떤 값인지를 검사를 할 거예요. 요거는 get balance는 현재 잔액을 보는 거예요. 잔액 조회할 때 쓰는 메소드가 되겠죠. 이런 게 단순한 게터가 되겠죠. 저런 거는 뭐 특별히 할 게 없어요. 디포짓이 입금이고 withdraw가 인출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혹시 영어가 잘 안 되시면 만들 때 사전에서 입금이 뭐지? 인출이 뭐지? 찾아보시고 적절한 이름을 쓰세요. 그게 중요한 거고요. 디포짓과 withdraw는 둘 다 입금액이 있을 테고 인출하고자 하는 액이 있을 테죠. 아까 디포짓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음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죠. 그러면 방법은 0보다 클 경우에만 하자. 뭘 해? 뭘 하시면 되죠? 디포짓은 밸런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0일 때는 안 하죠. 그렇죠? 0일 때는 안 해요. 0원 입금이라는 게 존재해요? 없죠. 그것도 논리적으로 문제 있는 거예요. 0원을 입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예를 들면 이 은행 계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있는 거잖아요. 은행 시스템이라는 게. 그럼 그 시스템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잘 이해해야 이걸 구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래밍에서 이 언어적인 특성이죠. int니까 음수가 될 수 있어요. C 같은 경우에는 unsigned int 하면은 음수가 안 들어오나? 안 들어오죠. 그런가? 그러니까 만약에 양수만 받을 수 있도록 인자를 정의할 수 있으면 굳이 저 검사를 안 해도 되겠지. 그쵸? 근데 자바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음수가 뭔가 잘못해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실제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 마이너스 1,000원을 입금한다. 이런 건 우리가 은행 시스템 만들 때 생각을 안 해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게 있을 수 없잖아. 내가 은행 가서 마이너스 1,000원 입금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발생 안 해. 그런데 실제 프로그램 코딩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잘못 짜가지고 어딘가에서는 음수 우출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코딩할 때는 그게 일어날 수 있어요. 실제 세계에서는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외적인 상황은 실세계를 모델링 하더라도 실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요 특정 언어를 쓸 때는 그 언어이기 때문에 프로그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도 우리가 걸러줘야 돼요. 그것이 이제 처리가 돼서 오류가 안 나게끔. 그러면 위드로우는 어떻게 되나? 위드로우도 마찬가지죠. 인트 어마운트니까 음수 인출이 있을 수 있죠. 코딩이 잘못돼서. 그것도 안 되죠. 근데 인출은 실제 우리가 이게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라 그러면 최대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잔액만큼만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인출하자고 하는 잔액이 밸런스보다 크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마운트가 0보다는 커야 되겠고, 그리고 어마운트가 밸런스보다 같거나 작으면 그때는 뭘 해줘? 뭐예요? 밸런스에서 어마운트를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보시면 밸런스를 수정하는 건 뭐예요? 디포짓과 위드로우죠. 얘 반환 타입은 보이드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접근자인 잔액주에는 리턴 타입이 인트예요. 그러니까 자바에서 리턴 타입이 인트다. 그러면 쟤는 상태를 보통 수정하지 않는 애예요. 그냥 상태만 보는 애들이고, 보이드면 상태를 보통 수정하는 애들이에요. 객체 메소드라고 하면.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막 0인 경우, 음수인 경우가 들어오거나 잔액이 부족한 것보다 잔액이 10,000원인데 20,000원 인출하려고 그런다. 그럴 때에는 이제 보통 어떻게 한다? 예외 처리를 해주는 거야. 근데 예외 처리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여기다 안 넣는데, 예외 처리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예외가 발생됐을 때 코드가 실행되게끔 하면 안 되는 거야. 코드가 실행.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는 프로그래밍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else인 경우에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예외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예외 처리를. 그러면 저장을 누르면 밑에 것도 에러가 있다가 지금 에러가 다 없어져야 돼요. 빨간색 있으면 여러분들 뭔가 잘못 친 거야. 다 치고 쳤는데 빨간색이 남아있으면. 그래서 뱅크 어카운트 테스트를 누르고 실행을 해보면 앨리스 계좌 잔액은 5,000원, 밥 계좌 잔액은 15,000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여기를 마이너스 5,000으로 했다. 그러면 앨리스 계좌는 변화가 없고 밥 계좌만 15,000원으로 바꾸고 있어요. 물론 계좌 이체하는 형태로 우리가 코딩한 건데, 그렇지만 뭐 그것까지 따지진 않고요. 어쨌든 위드로 마이너스 5,000 하면 변하는 건 없죠. 그런데 10,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계좌를 생성하고 잔액은 얼마? 0. 그 다음에 생성자에서 10,000원을 주면 그 10,000원은 디포짓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처리하는 거예요. 그게 실세계도 맞고 또 코드 중복이라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코딩하는 게 맞는 거예요. 코드 중복이 되잖아. 이거 어차피 이 부분이 저기서도 따져줘야 되는 거죠. 그쵸? 원래는. 그래서 생성자도 생성자 안에다가 뭔가를 코딩하기보다는 생성자에서 그 세터들을 불러가지고 그 세터들에는 각각의 멤버 변수들이 어떻게 설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그 예외 처리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불러서 초기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런 식으로 디포짓. 얘는 저기서 디포짓을 해줘야지만 논리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요걸 가지고 조금만 뭐 더 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주석, 자바덕 주석도 한번 추가를 해서 생성을 해보고 몇 가지를 더 해볼 텐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겠고, 여러분들도 연습 삼아 저런 지난번에 나갔던 그 C를 여러분들 이제 자바로 한번 바꿨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바꾸지 말고 객체 지향으로 한번 모델링 해보세요. 객체 지향으로. 그럼 클래스가 몇 개 필요한지, 하나만 가지고 되는지 여러 개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러 개의 클래스가 필요하면 각각 클래스에서 뭘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